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우리 증시 흐름은 사실 나쁘지는 않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해서 장기 투자로 들고 가려 했던 종목들을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팔아치웠고 또 이제 연말로 다가가고 있는데 내년도 그 실적 전망이 좋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향을 좀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활용해서 개인들을 조금 궁지에 모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2차 전지 종목들이 지난주에 뭐 급락을 하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이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들 그동안에 잘 갔던 정말 믿을 구석이 그런 종목들밖에 없었는데 그 종목들이 잘 못 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좀 힘이 빠지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고요. 어, 뭐 늘 비슷한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잘 보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다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샀다는 것은 외국인이 샀을 때 기관이 판 것일 수도 있고 개인이 판 것일 수도 있지만 또 기관도 마찬가지 외국인이 이제 매매한 종목을 기관이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종목을 살펴보면 개인이 산 건 무조건 외국인이나 기관 또는 둘 다가 팔았다는 거고 개인이 판 거는 외국인과 기관 둘 다 또는 뭐 둘 중에 한 주체가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매도를 한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뭐 늘 그렇지만 더 확률상 높다는 걸 감안을 하면 우리는 뭐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다 담합해서 다 똑같은 종목을 사고 이런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진 않은데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고 내가 사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나의 매매 패턴이 매매 어떤 습관이나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외국인 기관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한 주 한 주가 이제 지나가면은 한 주 정도 단위로 봤을 땐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계속 쌓이면은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보면은 최근에 어, 잘 안 보이던 종목들을 매수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이상하다 이 종목은 왜 샀지? 하고 보면은 주가는 크게 막 튀어오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외국인 기관들이 그냥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외국인이 또는 기관이 매수를 하면 그 매수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나는 이 종목을 같이 샀는지 아니면 팔았는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외국인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뭐 기관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면 그것은 바로 주가로 그냥 직결되는 그런 뭐 조건인 거죠.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오를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관이 사면 주가가 높아질 확률이, 주가가 잘 갈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파는 종목을 사고, 개인들이 사는 종목을 내가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개인들이 사는 종목은 그날 주가가 빠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들이 사는 종목, 그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 내가 같이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반대로 개인들이 판다는 건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다는 거고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강력하게 프로그램 쫙 걸어놓고 그냥 막 호가창 잡아먹으면서 산다는 건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하기 때문인 거고 또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가는 종목은 내가 따라서 사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전혀 반대로 움직이죠. 이제 주가가 빠지면 계속 빠지고 있는데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
주가가 오르면 오른다 하고 수익 실현 팔고 팔고 팔고. 그래서 그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 이거는 이 수급을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차트 어떻게 보든, 어떤 뭐 차트를 보든 또는 수급을 보든 뭘 보든 그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제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할 때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이 사니까 오르는 거죠.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이 사고 외국인 기관은 뭔가 팔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만 보면은 그렇게 주가가 오르는 종목은 외국인 기관이 사니까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원래는. 근데 대부분은 반대로 하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면 그런 종목들을, 수급이 몰리는 종목을 내가 살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는 게 어쩌면 투자의 핵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매주 이렇게 주말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종목들을, 한 주간의 매매 종목들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특히나 이제 개인들이 좋아했던 종목들이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어서 외국인 기관들 그리고 연기금 개인들의 매매 종목들을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영상을 토대로,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런 흐름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외국인이 팔아치우고 있는 종목을 개인이 계속 샀다면 다음 주,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그 CPI, 13일날 CPI 발표 있죠. 15일날 FOMC 회의 결과 나오죠. 또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서 미국 주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증시가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어떤 종목이 눌릴까요?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한, 개인들만 매수한 종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다 그렇진 않겠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 3,052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SK하이닉스 2,21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LG이노텍 1,034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반도체, 또뭐 카메라 모듈, 뭐 이런 종목들인데,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이노텍은 외국인이 한 주 동안 팔았지만 금요일날 주가가 올랐죠.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이 매도를 1,034억 원어치를, 아니죠, 675억 원어치를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주저앉았어요. 외국인들이 매도한 종목 중에 LG에너지솔루션 한 종목만 빠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509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그 다음에 크래프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전자, KT, 기아, LG생활건강을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반면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 SDI 1,017억 원어치를 샀고요. 주가는 빠졌죠. LG화학도 577억 원어치를 샀는데 역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세 번째로 많이 샀네요. 547억 원어치를 샀고, 역시 지금 포스코케미칼까지 해서 2차 전지를 지난주에 이제 한 주 동안에 그 외국인들이 샀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조금 팔았는데 한 주 전체로 보면은 매수가 우위다. 매수 우위예요. 매수가 더 많다. LG 에너지 솔루션만 팔았고 다른 대형주들, 2차 전지 대형주들은 매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를 역시 520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NC소프트, 네이버, 또 율촌화학, 아모레퍼시픽,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마트까지를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고요. 자, 기관은 조금 달라요. 기관은 LG화학을 팔았고요. 제일 많이 팔았죠. 1898억 원어치. 그 다음에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저 밑에 코스모신소재까지, 또 SKC까지. 그야말로 2차 전지가 폭락한 이유는 바로 기관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관이 왕창 매도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ETF들도 지금 보면은 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이런 거 다 던진 거 볼 수가 있죠. 매수한 종목에는 하나도 없어요. 지난주 2차 전지 폭락의 원인은 기관 매도였다. 그리고 개인이 왕창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도 같이 덩달아 매수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단 기관들의 매도가 멈추지 않으면 2차 전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화솔루션도 590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기아, 현대차, 그리고 크래프톤, 그다음에 뭐 SKC 말씀드렸죠. 반면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6만 원 밑에서는 기관들이 계속 사는 것 같아요. 좀 6만 400원, 6만 원 밑으로 빠졌을 때 계속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1,599억 원, 1,600억 원어치 정도를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지금 어느새 19만 5천 원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세 번째로 많이 샀고 삼성생명, 삼성전기, 셀트리온, 대한항공, SK하이닉스, 펜오션, KT, 신세계, 롯데케미칼까지를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 매수 종목 중에 롯데케미칼 하나만 금요일날 빠졌고 나머지 다른 종목은 다 올랐네요. 자, 연기금 보겠습니다. 연기금은 LG 에너지솔루션 제일 많이 팔았죠. 1,487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삼성전자, LG화학, 크래프톤, 삼성 SDI, LG 이노텍, 현대차, 한화솔루션, 포스코케미칼, 기아, SK,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C를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종목이 골고루 섞여 있어요. 연기금은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 종목들을 거의 비슷하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을 샀을까? 연기금은 LG 생활건강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333억 원어치를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 그 다음에 네이버, 아모레 카카오, 제주항공, 아모레퍼시픽, 하이브, 고려아연, 카카오뱅크, FNF, 한국전력, 현대중공업을 연기금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주에 내일 2023년도 실적 기대주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방송에서는 뭐 많이 알려드리지 못하겠지만 정리를 다 거의 90% 이상 거의 다 해놨는데요.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에 한 달 정도 매수한 종목들을 쭉 쫓아가 보면요. 실적 기대주가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일주 단위로 지금 보면은 좀 흐릿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최근 한 달 정도 기간을 잡고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다 실적 기대감, 그러니까 실적 전망이 좋아지는 종목으로 집중이 돼 있더라 하는 것도 중요한 힌트입니다. 저는 이제 다 들여다보고 나니까 이게 보여요. 이제 얘들이 이 종목을 산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적이었구나.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자세히 보면 결국엔 실적이었어 하면서 딱 무릎을 치면서 보게 돼요. 음, 자, 개인들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네이버 893억 원어치, 호텔신라 549억 원어치, 삼성전기 519억 원어치, 삼성생명, 카카오뱅크, 신세계, 셀트리온, 카카오페이, 롯데케미칼, 카카오, 대한항공, LG생활건강, 한국전력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또 무슨 셀트리온,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이 다 최근에 이제 스물스물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개인들이 매물을 계속 던져주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기 때문이네요. 반면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처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현대차, 크래프톤, LG 이노텍, 삼성 SDI, 기아, 한화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까지를 많이 매수했죠. 자, 보면은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인데요. 이 세 개 업종은 아무래도 다음 주에 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 높지 않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가장 많이 판 종목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747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LNF 545억 원어치, 에코프로 102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2차전지 대형주들을 팔았는데 밑에 보시면 대주전자재료, WCP, 성일하이텍, 그쵸? 2차전지주들을 대거 팔았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랩, 시젠, ST큐브, 카나리아바이오, 신라젠, 스튜디오 드래곤, 나노신소재, 이오플로우를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판 종목들 중에 오른 종목은 딱 4종목밖에 없네요. 안랩, 시젠, 스튜디오 드래곤, 이오플로우 4종목, 나머지는 다 하락한 것이 또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 뭘까요? SM을 359억 원어치를 샀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228억 원어치, JYP 엔터테인먼트 133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위메이드, 파라다이스, 리노공업, 서진시스템, HFR, NP, 현대바이오, 포스코 엠텍, 오스템 임플란트, PNT, 카카오게임즈를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많이 매수했습니다. 일단 엔터주들 보이고 또 게임주 몇 종목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5G 종목도 보이고 바이오 몇 종목 보이고 그러는데요. 외국인들이 일단 중요한 것, 일단 지난주에 2차전지 코스닥에서 2차전지를 외국인들이 팔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기관도 마찬가지네요. 제일 많이 판 종목이 LNF,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SM, SAMG 엔터를 역시 상장주 제일 많이 던졌습니다. 기관들이. 또 나노신소재, 위메이드, 대주전자재료, 리노공업, 동화기업, 다올 인베스트먼트, 네오위즈, 천보, 신흥 SEC까지. 자, 기관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를 팔았는데요.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대주전자재료, 동화기업, 천보, 신흥 SEC. 조금 종목이 외국인과 겹치는 것도 있고 안 겹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대체로 2차전지를 왕창 팔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매수 종목에 단 한 종목도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외국인 기관들이 코스닥은 같이 팔았고 코스피는 기관들이 위주로 매도를 왕창 하면서 주가가 빠졌다는 걸 알 수 있고 다음 주에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는 가운데 테슬라가 3%대 반등이 나와서 다시 좀 바닥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목마다 좀 다르게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 증시 그 아침에 동시효과 분위기 보고 시장 분위기를 살펴가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들이 지난주에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CJENM 금요일 날 급등을 했죠. 16%대 뭐 이런 식으로 올랐잖아요. 그 이유가 기관이었네요. 기관 투자자가 제일 많이 산 1, 2위가 스튜디오 드래곤과 CJENM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케어젠, 휴젤, 아프리카 TV, 비올, 알테오젠, ST큐브, 신라젠, 레고캠바이오, ST팜, 더 네이처홀딩스, HPSP, 파라다이스까지를 기관들이 지난주에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연기금도 좀 비슷한 패턴인 것 같습니다.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BH, 나노신소재, 네오위즈, JYP 엔터테인먼트, 신흥 SEC, 레인보우 로보틱스, 엔캠, 리노공업, 대주전자재료, 성광밴드, 나무가까지를 지난주에 연기금이 많이 팔았고요. 대신에 많이 산 종목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케어젠, 휴젤, CJENM.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지난주 흐름이 좋았던 것은 연기금의 매수가 뒷받침이 됐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진 시스템도 보이고 ST팜, CNC 인터내셔널, HK이노엔, 더 네이처홀딩스, 레고캠바이오, 펄러비스, 아프리카 TV, HFR, 삼천당제약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개인들 보겠습니다. 개인들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이 패턴이 비슷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매도한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221억 원어치를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SM, 휴젤, HFR, 서진 시스템, 레고캠바이오, 카카오 게임즈, 비올, 파라다이스,
JYP 엔터테인먼트, 케어젠, 삼천당제약, 알테오젠까지를 개인들이 지난주에 코스닥에서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제일 많이 산 종목은 LNF 1228억 원, 에코프로 BM 1110억 원, 에코프로 730억 원. 그 다음에 밑에 대주전자재료, 동화기업, WCP 이런 종목들 대부분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2차전지, 코스닥에서 2차전지가 잘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노신소재, SAMG 엔터, 또 대주전자재료, 안랩, 다올인베스트먼트, 핑거스토리, 동화기업, 청담글로벌, WCP, 뉴로메카, 한국테크놀로지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개인 매수 종목 보시면은 다섯 종목만 주가가 금요일날 올랐죠. 그리고 심지어 2차전지는 한 종목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이번 한 주 동안에 지금 외국인 기관, 연기금, 개인들의 매매 종목을 살펴보면 결국은 2차전지에서 갈린 것 같아요. 개인들은 2차전지를 매수를 왕창 했고, 외국인 기관은 매도했고, 코스닥은, 코스피는 반도체에서 약간 갈린 것 같아요. 개인들은 반도체와 2차전지를 매수했고, 외국인 기관은 반도체와 2차전지를 대체로 매도를 했다. 물론, 기관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약간 매수를 했죠. 그래서 기관의 매수가 반도체에 조금 들어오기는 했으나,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면서 반도체도 다 물량을 보면은 이제 매도 우위였던 것 같고요.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고,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약간의 이제 뭐 엔터라든가 이런 종목들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다. 가장 큰 특징은 반도체와 2차전지를 개인은 사고 외국인 기관은 팔았다. 이렇게 차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 종목들이 조금 더 잘 가고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조금 좀 더 눌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